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온 국민이 참여하는 대통령의 서재 광화문 전시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과 함께 행복한 책 읽기 북토크쇼 현장에 나와 계십니다. 네, 저는 CBS 아나운서 박재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비도 내리고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잠시 그쳤습니다. 오늘 토크쇼를 시작하라고 비가 그쳤네요. 정말 다행이고 또 날씨가 구주면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채워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각계각층의 인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저를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CBS 라디오에서 아침에 6시 5분부터 굿모닝 뉴스 박재홍입니다를 진행하고 있고 CBS TV의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네, 녹화 때 또 현장의 진행자로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CBS 라디오도 많이 사랑해 주십사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판계와 그리고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책 읽는 행복한 대통령이 되시고 또 우리 국민들 또한 책을 읽는 행복한 국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또 북토크쇼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시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화려한 패널 4분을 모셨습니다. 주일에 일요일에 스케줄이 없는 분들을 위주로 모신 게 아니라 바쁘신데 그 스케줄을 취소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나다 순으로 소개를 하죠. 제 옆에 계신 분 베스트셀러 작가로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국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팬층이 주로 남성이시군요. 예. 간단하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그 아침에 여기 주최 측에 전화를 드렸어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일단 그 오후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오셨네요. 그래도 뭐 국민과 함께하는 이런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다가 이 교보문고를 잠깐 들렸어요. 굉장히 사람들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게 우리 대한민국 저력이 아닌가.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는 뭐 이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 아는 게 없고 오늘 여기 이제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려고 왔고요. 또 하나는 제 책을 사주신 분들이 많아서 책만 팔아먹고 또 이런 데는 안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뵈러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강원국 작가님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하신 연설 비서관이셨고 최근에 대통령 글쓰기 베스트셀러 작가시고 라이팅 컨설턴트이시기도 합니다. 항상 그 방송 현장에 나오시거나 또 그 국민들 시청자들과 대담하실 때 보면 참 겸손하시구나라는 생각하는데 오늘도 책을 별로 안 읽는다는 거짓말까지 하시고 계십니다. 아무튼 오늘 재미있는 말씀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은 김사나 대표.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비독자를 독자로 만드는 그런 실험적인 공간, 세렌디피티라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세나라고 합니다. 네, 저희 세렌디피티는 서점이면서 또 커피나 음료를 파는 카페이기도 하고 또 맥주를 또 팔고 있는 바틀샵으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사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북카페 세렌디피티의 대표이시고 지금은 맞고 그땐 틀리다의 방송 진행자이시기도 한데 그 영화 제목 아닙니까? 네, 영화 제목을 제가 패러디를 했는데요. 네. 그 영화는 그때는이고 저는 그땐입니다. 그래서 네. 저작권 소지를 없앴군요. 네, 1인 방송으로 제가 그 전에 전직이 에디터 출신이어서 예. 네, 맞춤법을 이제 일반 분들에게 소개하고 틀리는 맞춤법을 알리는 그런 네. 맞춤법. 네. 맞춤법은 이제 아나운서들이 하는 건데 그것도 제 걸 또 가져가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맞춤법 궁금하신 분은 김사나 대표에게 또 여쭤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면 다음은 노혜경 시인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굉장히 복잡 단안하게 살아온 사람인데요. 제가 이렇게 그 북콘서트에까지 오게 될 줄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직업이 사실은 북 에디터이기는 했어요. 에디터로 죽을 때 소개가 되면 굉장히 영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40대 중반까지는 했었고요. 그 뒤로 인생이 좀 복잡하게 흘러가가지고 지금은 뭐 에디터가 되기는 어렵겠고 나중에 어떤 책을 필자 하나로 소개가 되는 것도 굉장히 영광이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 많이들 와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이 행사가 형식은 대통령께 책을 추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읽고 싶은 책을 대통령이 같이 읽어주면 참 좋겠다 뭐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노경영 시인님은 참여정부의 국정홍보관을 홍보비서관을 지내셨고 노사모의 전국 대표 일꾼으로도 일을 하셨고 본업은 말하라, 어두워지기 전에 등의 여러 권의 시집을 낸 그런 시인이기도 하시죠.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기호 소장님. 네, 역시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제가 출판 전문지 기획회의라는 잡지는 19년째 내고 있습니다. 여기 회장님 계시지만 언제 접을까 이것만 연구 중인데 2010년에 제가 창간한 잡지가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저널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나이 50에 창간을 하는 바람에 너무 힘들었는데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작년 3월에 알파고가 등장하더니 국민들이 마음이 딱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의 절반 이상이 빠르면 10년 이내 아니면 길게는 20년 이내 소프트웨어로 대체된다는 이야기니까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고민을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작년에 최초로 흑자를 냈고 올해도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흑자가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아마 국가가 세워야 될 정책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뜻으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기호 소장님,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이시고 기획회의, 한국도서관채널 등의 발행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출판 정책과 관련해서 정책 대안을 또 아끼지 않는 출판 평론가이시기도 하죠. 또 오늘 토크쇼 시간에 또 많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토크쇼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 토크쇼의 시작은 지금 나와 계신 네 분의 패널께서 또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또 소개하고 추천하고 싶은 그러한 책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후에는 출판협회와 국민 여러분들께서 온라인으로 이런 책을 좀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은 그런 책 소개 시간, 또 각계각층의 또 추천 도서를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부에서는 또 대통령의 서재 전시회 시간도 갖기도 했었습니다만 각 패널들의 또 입술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저도 추천한 책이 있습니다.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최강욱 변호사의 권력과 검찰이라는 책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의 이제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이기도 하죠. 사법개혁,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은 그런 책이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패널 여러분들의 추천 도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강원국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일어서서 해야 되는. 아까 저만 앉아서. 예, 앉으시면 됩니다. 예. 저는 링컨처럼 서서 처칠처럼 말하다라는 책인데요. 추천을 하고 나니까 책이 절판됐대요. 출판사도 없어졌대요. 책을 이제 도서관에 가야 이제 만날 수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추천하게 된 건 노무현 대통령이 저한테 이 책을 추천이 아니라 강권한 책이에요. 임기 중에 저한테 이 책을 꼭 읽어라. 그리고 읽은 소감을 독후감을 써서 제출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읽은 적이 있고요.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처음 시작은 항상 예상하지 못한 내용으로 시작해라. 청중들이 다
알고 기대했던 내용으로 절대 연설을 시작하지 마라. 이걸로 시작인데 뭐 거기서부터 제가 이제 딱 막혀서 지금 뭐 이렇게 내가 글을 쓸 수 있나 이렇게 압담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연설을 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신동욱 비서관인가요? 그분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분을 뵌 적은 없는데 또 시인이시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 계셨다면 너도 좀 저렇게 쓰지 그랬냐. 내가 그래서 저 속으로 제가 이렇게 많이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 혼난 이유를 그 신동욱 비서관 신동호 비서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연설을 들으면서 제가 뼈저리게 이래서 내가 혼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래도 대통령은 말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해서 아마도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을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라든가 그런 내용 보시면 흠잡을 데가 전혀 없다. 흠잡을 때 뭐 그렇게 보진 않았고요. 예. 일단은 반응이 좋잖아요. 국민들 네. 반응이 해방 이후에 대통령 연설에 이렇게 관심이 많고 또 이렇게 대통령 연설에 감동하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이 우리 또 노사모 대표 일꾼께서 노무현의 독도 연설도 있다 지금 시비를 거시네요. 태클 거시는데 노무현 대통령 연설은 그 당시에 이제 주목하지 않았고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동영상 이런 거 보시는데 일단은 쓰는 걸 잘 쓰는 것 같고요. 또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걸 잘 소화하시고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쭉 이렇게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는 연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연설이 5년 내내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링컨처럼 서서 처칠처럼 말하다 이 책을 또 대통령께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만나보죠. 우리 김세나 대표님. 네, 저는 저희 그 문재인 대통령님께 각하 문학을 읽으십시오라는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 각하는 어느 각하입니까? 이 얀 마텔이라는 파이 이야기라고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예. 그 책의 작가가 당시 캐나다 수상에게 쓴 편지를 엮은 책인데요. 예. 이게 저희 국내에 출간된 시기는 사실 2013년이어서 그 당시에 저희 나라 이제 지도자에게 쓴 편지가 서문에도 실려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 편지의 수신인은 그 캐나다 수상도 아니고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의 지도자도 아닌 모든 정치인들에게 수신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책이 그 문학을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는데요.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현실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능력도 정치인들에게 필요하지만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이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문학을 읽으라고 권하면서 저는 좀 더 나아가서 문학 또 나아가 책만큼 쓸모 없는 게 이 세상에 또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네, 그 이야기는 요즘에는 오죽하면 책을 그 냄비 받침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책을 읽는다고 해서 또 문학을 읽는다고 해서 거기서 쌀이 나오거나 밥이 나오진 않죠. 그리고 현실에 저희가 닥친 어떤 문제들을 또 해결을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도 없고요. 네. 근데 하지만 이 문학을 읽지 않는 지도자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 왔는지는 저희가 지난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지난 10년간 계속 봐왔고 확인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쓸모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사실 인간이 살아갈 때는 가장 쓸모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 세상에 쓸모 없다라고 여겨지는 존재 그리고 그런 가치들까지도 쓸모 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네, 그런 대통령님이 되시길 바라며 네, 추천을 드립니다. 네, 각하 문학을 읽으십시오. 책 내용 중에 좀 인상적인 구절이라거나 혹은 내용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예상치 못한 질문으로 훅 들어오시네요. 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구절인데요. 네, 세상이 실제로 돌아가는 이치를 이해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바뀌면 좋겠다고 꿈꾸는 능력까지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뒤에 보시면은 그 문학 작품을 읽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작가가 서문에도 많이 써놨어요. 어떤 현상을 초래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학적 상상력 네. 그것을 정책적인 상상력으로 연결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지혜를 또 담은 뭐 그런 책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노혜경 시인님의 추천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시 쓰는 사람이고 해서 이 책을 추천한 건 아닙니다. 그 김종삼 시인이라고 있어요.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 우리 문학사에서 약간 계보가 없는 특별한 종류의 시인에 속해요. 그 문인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시인을 좋아하느냐고 물어보면 한 10여 년 내지 20년 정도 전까지의 시인들이 제일 많이 거론하는 이름이 미당 서정주, 그리고 지금까지를 놓고 보면 가장 많이 거론하는 시인이 김수영 시인이거든요. 근데 미당을 좋아하는 시인도 김수영을 좋아하는 시인도 얘기를 좀 하다가 보면 다 좋아하는 시인이 계세요. 일반 독자들이 생각만큼 잘 알지 못하는데요. 바로 이 김종삼 시인이라고 하는 분인데 저는 기억에 이분의 시집을 고등학교 때 처음 접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추천을 하느라고 집에 그 고등학교 때 읽었다고 생각되는 초판 시집을 찾아보니까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그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니까 79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 책이 3학년이구나 3학년 때 이 책이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아닌 것 같고 74년쯤에 출판된 김종삼의 북치는 소년이라고 하는 그 시집을 추천을 했어요. 북치는 소년이라는 시는 좀 유명해서 아마 이 구절을 얘기하면 아실지도 몰라요. 내용 없는 아름다움처럼이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구절이 들어가 있는 시거든요. 근데 그 시집 안에 실려 있는 몇 편의 시가 저는 제 인생관을 결정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볼 때 제가 문 대통령한테서 느끼는 어떤 느낌이 김종삼 시에 등장하는 화자, 그 시에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참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집에 등장하는 이 화자와 비슷한 모습을 문재인 대통령이 좀 오랫동안 계속 간직하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 평화로운 인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시집, 원래 시집은 읽기가 어렵다고들 다들 생각을 하시고 사실 김종삼 시인의 시는 굉장히 쉽게 읽고 난 다음에 두고두고 꿈자리에서 등장을 하는 시에 속하거든요. 되게 쉽게 읽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꿈자리에 어떻게 등장합니까? 생각이 납니까? 뜬금없이 등장해요. 예. 이 시가 그림 같은 시들인데 예. 꿈속에서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 장면들이, 거예요. 예. 저는 꿈을 자주 꿨어요. 흡사 샤갈 그림 보고 난 다음에 꿈에서 그런 어떤 색깔들, 깃털들 무슨 염소, 네. 뭐 날개 이런 것들이 등장하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처럼 시의 한 구절들이 꿈에서 이제 막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소개해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이게 김종삼 시집 북치는 소년은 그 시집이 나올 때 무렵까지 썼던 시들 중에서 소위 이렇게 가려 뽑은 엔솔로지거든요. 그 가운데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들이 몇 편 있는데 그 중에 미사에 참석한 이중섭 씨라고 하는 시가 있었어요. 신동호 시인이 이 시를 좋아해서 연설문에 인용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신데요. 낭송을 그래도 제가 읽어야 되겠죠? 예, 좋습니다. 좋은 목소리로. 좋진 않습니다. 예, 미사에 참석한 이중섭 씨, 이분이 천주교 신자예요. 그리고 아마 그 문 대통령께서도 이 시를 들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많은 돈이 되어서 선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리니
내가 처음 일으키는 미풍이 되어서 내가 불멸의 평화가 되어서 내가 천사가 되어서 아름다운 음악만을 싣고 가리니 내가 자비스런 신부가 되어서 그들을 한 번씩 방문하리니. 이거 사실 우리 지금 꿈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복지국가를 이야기하고 일자리를 고민하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꿈은 이런 것 같거든요. 선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자비스러운 신부가 되어서 바람의 음악을 싣고 한 번씩 방문해주는 그런 대통령 많이 꿈꾸실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좋습니다. 예, 낭송까지 했어요. 박수 한번 주실까요? 예, 우리 노혜경 시인님의 추천책 북치는 소년 김종삼 시인의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자 광화문 일본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북콘서트 현장 함께하고 계시죠? 굉장히 난항이 많군요. 날씨도 난항이고, 예, 괜찮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계시죠. 우리 관객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 좀 웃어주세요. 예, 예, 좀 시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 예. 자, 아까 이제 그 시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좀 많이 연상이 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시 속에 등장하는 화자의 말을 어떤 점에서 좀 비슷하셨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문 대통령이 흔히 이제 제가 문 대통령한테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 제일 강력한 것이 저분이 되게 조용하다는 거예요. 조용하시다. 예, 예. 그러니까 물론 말을 하나도 안 하는 분이란 뜻은 아닌데 네, 전반적으로 조용해요. 예, 아주 조용하고 고요하고 그러면서 왜 자기 자신 안에 잘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안에 잘 들어가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정치인으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솔직히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자기 자신 안에 잘 들어가 앉아서 타인을 잘 응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게 시인의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끔 했죠. 뭐 지금 이미 대통령이 되셨는데 이런 말 하면 좀 적합지 않겠지만 불쌍하게 뭐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하나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네, 네, 그래요. 아무튼 이 시가 또 국정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되는 그런 책 중에 한 권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교호 대표님. 예. 저한테는 뭐 이 큐시트가 메일로 안 와가지고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아까 와서 처음 언뜻 생각했던 것은 실크로드 세계사라는 책을 한번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예, 피터 프랑코판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 지금 세계의 중심이 미국이나 중국의 G2로 중심이 가는 것 같지만 네. 사실상 미래의 세계의 중심은 아시아, 그중에도 중동에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걸 추천해 드리려고 그러니까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여독도 있으시고 많이 바쁘실 것 같아서 이것은 내가 그냥 뭐 이것보다 한 150페이지 되는 신서판, 문고판 작은 책을 하나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2020년부터의 교사 문제라고 하는 책인데요. 일본 책입니다. 일본의 이와나미 쇼텐이라고 하는 데서 나왔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번역판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중요한 건 다 번역해놨으니까 그럼 뭐 달라면 또 드리고 되고요. 일본이 2020년부터 사지선다형 대학 입시가 폐지됩니다. 이제 서술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가장 스트레스를 누가 받겠습니까? 교육이 바뀌니까 시스템이 바뀌니까 교사가 받겠죠. 그러니까 교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대학 입시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과서라고 하는 교과서라는 것이 OECD 국가면 좀 잘 사는 나라잖아요. 잘 사는 나라에서 교과서가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일본과 한국밖에 없는데 일본에서 지금 이제 사지선다형 입시 문제를 없앤다는 거는 이제 교과서가 사라진다는 하나의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보면 이렇게 해요. 그러면 대학 입시를 없애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학력 사회였다면 앞으로는 생각하는 힘의 사회다라는 거 합니다. 아까 제가 인간이 하는 일의 절반 이상이 소프트웨어로 대체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
1학년이 사회에서 일할 때쯤에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65%의 일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알파고나 왓슨 같은 인공지능 슈퍼컴퓨터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경쟁자는 인간이 아니라 슈퍼컴퓨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도 한국이랑 마찬가지인지 문부성이 이렇게 대학 입시를 없애야 이제 일본이 산다라는 정책을 세워놨으면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야 되는데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주질 않았어요. 근데 그 책에서는 3가지만 알려줍니다. 교육의 지침.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혼자 사는 경쟁 교육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주어진 과제를 협력해서 협동을 해서 얼마나 잘 수행해내는가, 이것을 교육에서 첫 번째 평가하는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독서 토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판단해서 표현하는 힘입니다. 예? 표현하는 것은 말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글 쓰는 거 있고요. 우리 강홍구 선생님처럼 글만 잘 써도 이제 예?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날마다 바쁘시겠지만, 그래서 이 표현하는 힘, 물론 이제 예술가들처럼 악기를 연주 잘한다든가 표현하는 게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말하거나 쓰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창의적인 사고력입니다. 이 3가지 지침만 알려주고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나라도 올해 4월 27일 날 부산시 교육감께서 2018년부터 초등학교에 부산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서는 객관식 시험 문제를 다 없애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런 게 시발점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만큼 우리도 교육이 근원적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일본 사람들이 왜 먼저 저렇게 우리는 사지선다형이 아니라 우리는 오지선다형인데 이 객관식 시험 문제를 없애고 소수령으로 만들면서 교육을 근원적으로 바꾸는가에 대한 것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규 소장님의 추천책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상으로 패널들의 추천 도서와 또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제가 그 선거 후일담을 들었는데요. 이제 선거 기간 동안 그 대통령한테 그 자료 좀 그만 보내라, 문자로 그런 게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보내면 그 대통령께서 다 읽으신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 링크를 다 읽기 때문에 쉴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만 좀 보내라,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오늘 이 시간 또 추천드린 책 같은 경우에 아까 1000페이지라고 하셨는데 이게 또 우리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전달이 되면 아무도 다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약본이라도 있으면 한번 전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고, 아무튼 네 분의 패널 여러분들의 또 귀한 추천사를 잘 전달이 되고 책도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